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조리막 산림기사와 산림산업기사 필기 강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수업 시작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가 좋아했던 책 그리고 좋아했던 그 명언이 있어요. 그걸 좀 잠깐 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여러분들 고3 때까지 공부를 굉장히 못했어요. 반에서 한 27등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연히 한 책을 접하게 됩니다. 그 책이 뭐냐?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홍정욱 이라는 사람이 쓴 7막 7장. 그때 우연치 않게 제가 이 책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친구가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책으로 펴낸 건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시험 보기 한 5개월 전에 이 책을 읽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뭔가 좀 가슴이 뜨거워졌죠. 그래서 그때 제가 미친듯이 공부를 했어요. 사실은 진짜로 수능 한 5개월 남겨놓고 아침부터 저녁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네. 아침부터 새벽 2시까지 쉬는 시간도 공부하고 화장실 안 가면 공부하고 그렇게 미친듯이 공부를 했어요. 5개월 동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대학교도 뭐 전혀 거시기 해야 되는데 제가 무려 100점이 올랐습니다. 100점. 수능 점수가 그때 100점이 올라가지고 제가 친구들이 사기쳤냐고 그때 그랬어요. 수능 시험 점수 본 날 사기쳤냐고. 네. 그때 그런 계기가 있는데, 그 책 중에 제가 그 책을 좋아해서 항상 외우고 다녔던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적어 볼게요, 여러분. 왜냐면 제가 이 문구를 하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또 적을게. 자, 뭐냐면 앙드레 지드라는 이 시인이 있어요. 이 시인이 쓴 말인데 좀 청춘을 예찬하는 사람이거든요. 적어볼게요. 그 시절 나의 말은 노래였고 나의 아니 이거 말고 나는 언제나 활짝 핀 꽃보다는 희망에 찬 봉우리를 소유보다는 욕망을 완성보다는 진보를 분별 있는 연령보다는 청소년 시절을 사랑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나는 언제나 활짝 핀 꽃보다는 희망에 찬 봉우리를, 소유보다는 욕망을, 완성보다는 진보를, 분별 있는 연령보다는 청소년 시절을 사랑한다. 좀 청춘을 예찬했던 그런 시인인데, 이 멘트가 갑자기 생각나서 여러분들에게 공부하기 전에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좀 썰을 풀었고요. 자, 이제 그럼 또 공부 시작해야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살림대입니다. 살림대를 한번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봅시다. 산림대. 이 산림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수목은 자기 특성에 맞는 환경 조건과 완전한 생육과 번식이 이루어지며 기후가 달라짐에 따라 수종과 임상은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이 산림대는 연평균 기온을 중심으로 한다. 밑줄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지대별로 어떤 수종이 구성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산림의 방법이죠. 이 산림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연 조건은 이 기후하고 기온과 강수량이다. 기후이며 기온과 강수량, 여기다 위치를 좀 쳐주세요. 그리고 특히 식물은 수분이 충분하면 5도씨 이상에서 성장하므로 올량지수로 식생의 수평 분포를 파악할 수 있다. 올량지수에 밑줄을 좀 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수평적 산림대는 남쪽으로부터 난대림, 온대남부, 온대중부, 온대북부, 한대림, 이렇게 있다. 열대림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자, 올량지수,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먼저 올량지수의 정의를 아셔야 돼요. 뭐냐? 월평균 기온입니다. 일평균 기온이 아니라. 이 기온이 일평균 기온, 월평균 기온, 연평균 기온이 있어요. 근데 올량지수는 뭐다? 월, 한 달 평균 기온이 5도씨 이상인 날에 대하여 월평균 기온과 5도씨와의 차를 1년 동안 합한 값이 뭐다? 올량지수가 되겠습니다. 이 열대림 같은 경우는 올량지수가 180 이상이고요. 난대림은 110 이상, 온대의 남부는 110에서 100, 중부는 100에서 85, 북부는 85에서 100. 냉대림은 15에서 55 정도 되고, 한대림은 0에서 15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외우셔야 될 것이 뭐냐면, 자, 이 열대림의 올량지수가 180이다. 이거 외워두시고요. 난대림은 110 이상. 이것도 외워두시고, 냉대림은 15에서 55고, 한대림은 0에서 15다. 요거는 좀 외워두셔요. 네. 그 다음에, 한량지수가 있습니다. 한량지수. 한량지수도 밑줄 쳐주시고, 이거는 올량지수와 약간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월평균 기온이 5도씨 이하인 달이죠. 이거를 1년 동안 합한 값이 한량지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생육적 온도가 있어요. 일생육적 온도. 이 일생육적 온도는 뭐냐면, 일평균 기온이 5도씨 이상인 날에 대하여 5도씨를 감한 수치를 1년 동안 합한 값이보다 일생육적 온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 올량지수를 구해보세요. 그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은, 아까 올량지수는 뭐예요? 일평균 기온이 5도씨 이상인 달을 먼저 파악해야 되겠죠. 5도씨 이상인 달 이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맞죠? 맞고. 그래서 5도씨 이상인 달에서 5도씨와의 차, 7에서 5 빼면 2, 3, 4, 5, 6이 되겠죠. 요거를 다 더한 값이 뭐다? 올량지수가 되겠습니다. 계산해보세요. 5, 10, 20이 되겠죠. 그래서 올량지수는 20이다. 20이면 어디에요? 난대림이에요? 한대림이에요? 냉대림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도 아셔야 하고, 냉대림 되겠죠. 20이니까. 이런 식으로 올량지수를 구하고 각각의 열대림과 난대림, 냉대림, 한대림의 올량지수를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 산림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산림대는 위도에 따라서 뭐 열대, 난대, 온대, 냉대, 한대림으로 수평적 산림대가 되는데, 먼저 우리나라는 열대림은 없으니까 난대림부터 볼게요. 난대림은 약간 위도로는 35도 정도 되고요. 연평균 기온이 몇 도? 14도씨 이상인가. 밑줄을 쳐서 외워주십시오. 임상은 고유 수종인 상록 화렵수림은 파괴되고, 낙엽 화렵수림, 침활 혼효림, 소나무리 임화된 것이 많다. 예. 그나마 이 난대림은 우리나라
남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닷가는 거의 군산까지, 그러니까 이제 난대림이 형성되는데, 원래 고유 수종은 상록 화렵수림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 무분별한 벌채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해서 파괴됐고 낙엽수림이나 됐고, 이 특징 수종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난대림의 특징 수종. 아웨나무, 호박나무, 구실잡, 밤나무, 해송, 불가시나무, 녹나무, 돈나무, 편백, 생달나무, 감탕, 사철, 삼나무, 가시나무, 식나무, 동백나무,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전부 난대림의 특징 수종입니다. 저기 장흥이나 해남, 완도 같은 데 보면 굉장히 가로수로도 많이 심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온대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연평균 기온이 5도씨에서 14도씨. 네, 밑줄을 쳐주시고, 뭐 참나무, 느티, 소나무 여러 가지 수종들이 있다. 그다음 온대 남부는 온대 남부, 중부, 북부 했죠. 12에서 14도씨 도시고, 연평균 기온이 뭐 전남에서 경북 이남까지, 해안은 강릉. 특징 수종은 뭐 여러 개 있는데 중요하진 않아요. 온대 중부는 10도씨에서 12도씨, 대죽, 신갈, 향나무, 정나무 여러 가지 수종이 있다. 온대 북부도 5도씨에서 10도씨이고 특징 수종도 있고, 그 다음에 한대림의 수종도 여러분들이 좀 밑줄을 쳐서 외워주셔야 돼요. 연평균 기온이 5도씨 미만, 요거는 외워두시고, 임상으로는 고유의 침엽수림이 파괴되고 자작나무, 잣나무죠, 잣나무, 황철나무, 느릅나무 등 화렵수 또는 침활 혼오림이 육갈나무에 순림이 있다. 먼저 누운 잣나무, 가문비나무, 주목, 전나무, 잣나무, 잎갈나무, 종비나무, 분비나무, 이게 뭐다? 한대림의 특징 수종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종을 외워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좀 머리를 많이 굴렸어요.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보세요. 앞글자만 땄어요. 아후. 네. 아후. 밤해. 붉은.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말을 만들었습니다. 아후. 밤에. 붉은. 녹차 먹은 돈, 돼지를 평생 애인과 같이 먹어요. 감사해요. 삼가 식구들에게는 미안합니다. 네. 밤에, 밤에 평생 녹차 먹은 돼지를 애인과 같이 먹으면 감사하죠. 식구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 자, 아후, 아웨나무, 후, 후박나무, 밤나무, 해송, 북, 불가시나무, 녹나무, 돈나무, 편백, 생달나무, 감탕나무, 삼나무, 가시나무, 식나무, 동백나무.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암기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거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 나름대로 만들어 봤어요. 자, 한대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저도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저 교실에서 난로를 폈었어요. 그러면 그것다가 주전자도 놔두고 도시락도 놔뒀죠.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누가 거기에 뜨거운 물 있다고 뜨거운 물도 따라 먹었잖아요. 근데 교실에서 누가 주전자 잎에 종이로 막아놨냐? 물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분해라. 그거를 제가 생각해 만들었어요. 다. 누가 뭐예요? 누운 잣나무, 가문비나무, 주목, 전나무, 잣나무, 잎갈나무, 종비나무, 분비나무. 네, 이런 식으로
누가 주전자 잎에 종이를 넣었냐? 아이고 분해라. 예. 자, 여러분들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만들었겠습니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 이런 어떤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선생님, 저 아이나무가 뭔지 모르는데요. 알면 좋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나무 하나하나 구별하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까지 투자하지 마세요. 제 생각에는 나무 공부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2차에 보면 하층 식생이로 나무 구분하나 나오는데 그것만 외우세요, 여러분들. 왜냐면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 식물 분류학자가 되려는 건 아니잖아요. 또 박사학위 따려는 건 아니잖아요. 예. 물론 외우면 좋은데 저희의 목적은 뭐다? 자격증을 취득이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까지 공부해도 좋지만 시간 낭비다. 참고만 보시면 북가시나무 이렇게 생겼고요. 가시나무, 구실잡 밤나무, 돈나무, 사철나무, 삼나무, 생달나무, 칡나무, 아회나무, 편백나무, 해송, 우박나무, 감탕나무 등이 있겠습니다. 네. 참고하셔요. 자, 두 번째로 수직적 살림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평적 살림대는 뭐냐면 이제 위도에 따라서 하는 거고, 수직적 살림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를 들면 뭐 백두산이나 한라산 같은 경우는 산이 이렇게 높잖아요. 그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되겠죠? 낮아지겠죠. 기온이 낮아지니까 어때요? 수종이나 임상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게 수직적 살림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한라산 같은 경우는 600m 이하는 난대림 형성되고 600에서 1500m는 온대림, 1500m 이상은 한대림이 형성되고요. 지리산은 1300m를 기준으로 이하는 온대림, 1300 이상은 한대림, 백두산은 700m로 이렇게 나눠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릉도 같은 경우는 이 600m를 경계로 식물 분포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600m 이하에는 동백, 후박, 굴거리, 감탕, 사철, 식나무와 같은 이 상록 화렵수가 잘 자랍니다. 상록 화렵수. 밑줄을 좀 쳐주세요.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밑줄을 좀 쳐주시고, 그 다음에 600m 이상은 노도, 밤나무, 털, 고로쇠, 섬단풍, 섬피, 썸벗, 두매, 신갈나무 같은 낙엽 화렵수하고 솔송, 섬잠나무 같은 침엽수가 분포하고 상록 화렵수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예. 요 부분을 좀 밑줄을 쳐주세요. 600m 이상은 낙엽 화렵수하고 침엽수가 분포한다. 자, 살림대고요. 네. 끝나버렸네. 살림 1번.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18분 정도 했는데 좀 일찍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세진이었습니다.